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시즌2.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브라운백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월 첫 번째 주였는데요.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올해 마지막 그 브라운백 세미나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실 2월 첫 번째 주에 제가 AI 관련된 시작을 했을 때와 지금 11월 마지막 주에 현재 AI 시장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월 초까지만 해도 와, AI가 이런 게 돼요.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 사이에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기능도 2월 말에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MCP라는 기능도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개발 방법론도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AI에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25년도에 태어나고 적용되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브라운백 세미나 시즌2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AI 시대 비즈니스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AI 주요 기술 동향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을 몇 가지 살펴볼 예정인데, 한 단어만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제미나이 3.0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미나이 3.0은 지난주 수요일 날 출시된 그 구글의 최신 LLM 모델이고요. 이 제미나이 3.0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큰 도약, 그 중에서도 LLM이 아닌 VLM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연 첫 번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V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이미지를 굉장히 잘 인식하는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미나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더 똑똑한 추론과 그 다음에 더 똑똑한 이미지 생성, 특히 나노 바나나 2.0 정식 제품 이름은 제미나이 3.0 이미지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런 생태계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응용 서비스 생태계를 소개하는 그런 이벤트가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이 제미나이 3.0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요 링크에 있는 문서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그 문서를 제가 좀 열어보면요. 여기에 이제 이 제미나이 3.0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미나이 3.0은 구글이 갖고 있는 가장 최신 LLM 모델이고요. 특히 이 모델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자율 코딩, 복잡한 멀티모달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이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이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걸 이용해서 제미나이 3.0 그 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볼 수도 있도록 현재 제공되고 있고요. 제미나이 3.0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가격표를 달고 API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0의 새로운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고 수준, 즉 싱킹하는 수준이 높아졌다.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IQ가 높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더 고차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갖게 됐고요. 이번에 비전이라고 하는 기능, 특히 이미지 인식이 굉장히 강력해졌는데요. 이 미디어 해상도도 굉장히 그 좋은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PDF, 동영상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인식하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또 잘 생성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미나이 3.0을 써보기 위해서 일단 제가 제미나이 앱에 한번 들어왔는데요. 제미나이 앱에 들어오면 요 제미나이에 물어보기라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도구 그래서 요 도구의 사고 모드에 지금 3.0 프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미나이에서 가장 특색 있는 기능을 한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바로 이미지 만들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 이제는 한글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HWP 파일을 인식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식 기능 중에 가장 강력한 기능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실제 객체 사진과 청사진 스타일의 기술 주성 및 다이어그램을 이미지에 겹쳐서 결합한다 라고 하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주면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는 이미지를 금방 만들어냅니다. 실제 남산타워 이미지에다가 이런 글자를 쓰고 이런 서식을 만드는 것들 퀄리티를 보시면 굉장하죠. 근데 이런
이런 것들을 작업하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정도의 프롬프트에서만 해도 이 정도의 이미지를 금방 만들어내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홍보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드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래서 에이전틱 AI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라는 강좌를 홍보하려고 한다.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이 타이타닉을 기반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타이타닉에다가 이 파도 치는 모습의 에이전트 AI 시대 강좌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런 기능들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래 한글 파일을 인식해서 한글 파일을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면서 LLM에서 기존에 안 되던 한글 파일 지원을 한다는 것들에 대한 그 지원도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노 바나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인식 모델, 지금 좌측에 보시는 이러한 그 영어로 돼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 정도 프롬프트, 첨부한 이미지의 영어 설명 내용을 한국어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설명 정도만 가지고도 여기에 있는 이런 글자가 안 깨지고 정확히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 바나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어썸한 포인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 제가 밑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노 바나나의 어썸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했고 그런 실험한 결과들을 이 GitHub 주소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계하고 이 포도 포도주죠. 이런 와인컵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간단한 프롬프트로 만들 수 있다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수식이 있습니다. 이 수학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 수학 공식이 있는데 이런 거를 칠판에다가 사람이 손글씨처럼 쓴 것처럼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실제 칠판에다가 손글씨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글자가 안 깨지는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CTV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신발만 이렇게 키워서 그린다거나 또는 이런 이 TV에 나오는 이런 스타일로도 굉장히 잘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드벤처 관련된 이런 그 사파를 만드는 거죠. 이런 사파 만드는 것도 여기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일루시에이션을 만들어라. 어떤 용도다.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굉장히 고퀄리티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터바이크를 만들어라. 샤크 스타일의 모터바이크 만들으라고 시켰더니 역시 이 정도 프롬프트로도 이 정도 퀄리티의 이런 사파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개가 신문을 이 킥보드 타고 날라주는 건데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의 현실성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이 정도 프롬프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가 굉장히 많이 모아져 있는데요.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화 한 장면처럼 나오는데요. 35mm 필름의 포토그래피를 만들어라. 이 풀샷을 하고 뒤에 뭘 넣고 뭐 이런 그 우리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이 카메라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들을 좀 더 붙여줬더니 굉장히 멋있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사진을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예시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에 이런 글자 표현,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다듬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바뀌면서 이 이미지 디자인하는 영역에 굉장히 큰 그 충격파를 안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디자인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썸한 결과물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 나노 바나나, 특히 제미나이 3.0을 기반으로 만든 것들에 대한 퀄리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미나이 3.0 나오면서 또 하나의 바이브 코딩 도구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 또 하나의 바이브 코딩 도구 이름이 안티그래비티라는 그 바이브 코딩 도구입니다. 이 안티그래비티라고 하는 거는
이 한국말로 하면은 반중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안티그래비티를 소개한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티그래비티는 현재 맥 OS용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개발 도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내장되어 있는 개발 도구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개발 도구를 왜 만들었는지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실 안티 그래비티는 구글이 기존에 갖고 있는 바이브 코딩 도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AI 스튜디오에 나온 스타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 같이 웹 베이스로 만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팔이라고 해서 이 워크플로우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구들, 그 다음에 구글 랩스에 가면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범적인 바이브 코딩 도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티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아마존에서 만든 키로라고 하는 서비스하고 매우 비슷한 서비스가 이 안티 그래비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키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티 그래비티하고 비슷한 컨셉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새를 보시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안티 그래비티하고. 근데 얘는 특수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서 AI 같은 바이브 코딩 도구를 쓸 때 체계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플랜을 세우고 그 플랜에 맞춰서 단계별로 굉장히 개발에 대한 항목을 좁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런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만든 게 바로 키로인데요. 이 키로에 있는 기능하고 매우 흡사한 기능들이 이번에 이 안티 그래비티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안티 그래비티 서비스를 지금 실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VS 코드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커서 AI 또는 뭐 클라인 뭐 이런 형태 우리가 익히 하는 바이브 코딩 도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에는 그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고요. 특히 플랜 기능, 그 플랜 기능이 이제 그 아까 키로, 아마존의 키로에 있는 그런 기능들하고 흡사한 기능입니다. 이 안티 그래비티에는 새로운 기능이 하나 내장되어 있는데요. 바로 크롬 개발자 그 버전이 내장돼 있어서 이 안티 그래비티는 디폴트 상태에서 이 프론트엔드 웹 테스트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기존의 클로드 코드라든지 제미나이 CLI 이런 기능에서는 이런 웹사이트 테스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플레이라이트라고 하는 별도의 MCP를 설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기능이 아예 안티 그래비티는 내장돼서 출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히 나노 바나나 그리고 제미나이 3.0의 강력한 추론 능력과 코딩 능력이 결합되면서 이 프론트엔드 쪽 서비스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그 성과를 내는 것으로 지금 안티그래비티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안티그래비티는 이 제미나이 최신 버전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한번 써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쓰는 방법은 기존의 커서라든지 또는 뭐 키로 또는 이제 중국 업체가 만든 쿠도, 이 쿠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쿠도 기능도 보시면 이런 쿠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서비스하고 매우 흡사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바이브 코딩을 많이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티 그래비티는 또 하나의 키로, 또 하나의 쿠도, 또 하나의 커스 AI 클론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형태의 구성으로 돼 있지만 현재 제미나이 3.0이 갖고 있는 강력한 기능과 구글 생태계, 특히 크롬 브라우저의 대부 환경 테스트 기능들 이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개발자 생태계, 바이브 코딩 생태계에 신선한 충격파를 지난 일주일 동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또 한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미나이의 새로운 3.0 기능을 이용해서 응용 서비스 생태계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구글의 노트북 L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노트북 LM에 지난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두 가지 기능이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하나는 바로 인포그래픽이라는 생성 기능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슬라이드 자료라는 기능이 생겨서 이제 PPT를 상당히 빠르게 만들어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뒤에는 역시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접목하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101개의 젠 AI 관련된 케이스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문서인데요. 이런 문서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읽지 않고 이 문서의 주소를 갖다가 실제로 이 노트북 LM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AI 오디오 오버뷰, 동영상 개요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제미나이 3.0이 추가되면서 이 인포그래픽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는 기능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쭉 내려가면 이게 이제 인포그래픽 기능인데요. 그 웹사이트에 있는 101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거를 한 페이지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형 AI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총사진. 그래서 101개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리테일 시장과 헬스케어 시장, 금융 서비스 시장, 미디어 및 마케팅 시장으로 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장의 인포그래픽을 제미나이 3.0에 있는 이미지 프로를 이용해서 그려서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노트북 LM에 추가가 됐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바로 슬라이드 자료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슬라이드 자료를 이렇게 키시면 자세한 자료, 뭐 발표자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 슬라이드 생성된 걸 한번 보면은요. 이 생성형 AI 미래를 설계하다 101가지 기술 청사진이라고 해서 아주 멋있는 PPT 발표 자료를 순식간에 만들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 구현에 있어서 제미나이 3.0의 최신 AI 기능이 투입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1개의 청사진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101개의 아키텍처를 10개 산업으로 이렇게 나눠줬네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내용을 학습하고 곧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업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축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직관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요. 초개인화 우리 PPT 잘하는 분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명확한 글자와 그걸 나타내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초개인화로 이렇게 코스를 만드는 걸 그려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실제 몇 개 사례들에 대한 기술 청사진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렇게 정리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케이스가 101개가 있는데 그중에 33번 케이스의 대표 사례를 이렇게 도전 과제, 기대 효과, 청사진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로 이렇게 잘 정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이 PPT 생성 기능과 요약 기능이 이번에 제미나이 3.0의 추론 기능과 나노 바나나의 성능 향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존의 그 구글 생태계에 녹여넣으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만들어져서 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이제 제미나이 3.0 이벤트가 있었고요. 이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또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이 반대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클로드 4.0 오퍼스라는 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오퍼스 4.5라고 하는 모델이 오퍼스 4.5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또 한 번 이 성능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진짜 재미난 게 뭐냐면 요즘에 이 사실 얼마 전에 이 챗GPT 5.1이 출시됐잖아요. GPT 5.1이라는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여기도 한번 찾아서 보면 GPT 5.1이 언제 출시됐냐면 오픈 AI가 12월
11월 12일 날 출시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11월 19일 날 5.1 출시하고 일주일 만에 제미나이 3.0을 출시했고요. 이 출시한 지 그 19일 날 출시하니까 6일 만에 클로드라고 하는 회사가, 엔스로피라는 회사가 클로드의 다음 버전인 오퍼스 4.5를 또 출시해서 얘가 성능이 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빅테크 세계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이런 기술이 뭐 일상화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새로운 기술 가지고 앞으로 뭘 만들 거냐?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실제 과학기술 혁신하는데 AI를 투입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26년도에는 이러한 LLM의 신기한 점이 아니라 LLM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분야의 과학기술이나 그런 기존의 생태계의 혁신을 일궈서 소위 말하는 인류 기술 문명의 급과속을 일으킬 건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앞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뭐 에너지 변환을 위한 뭐 냉각 유체 촉매를 혁신을 이루다. 뭐 차세대 OLED 개발에 AI를 썼다.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가 이제 그 비즈니스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업은 AI 기술 도입하는 프로세스가 보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C레벨들이 이제 AI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이런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형 AI를 활용해서 내 업무에 직접적으로 그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 즉 개별적인 AI 서비스를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내용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업 시장 또는 개인에게 교육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렇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AI를 가지고 혁신을 할 때 이 서비스가 다 분절돼 있죠. 챗GPT를 모아고 그걸 복사해서 또 어디다 넘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분절되는 것 때문에 실제 생산성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절된 서비스를 하나의 워크플로우 단위로 자동화하는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기존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RPA라고 불렀는데 AI RPA라고 하면서 이 시장에 그 제피어, 메이크, 그다음에 그 NAM 같은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는 오픈 소스로 공정 소스라고 해서 공유가 되는 NAN이라는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 NAN에다가 기존의 에이전트 또는 기존의 우리 레가시에 있는 시스템을 연동시켜서 사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데이터의 그 안정성을 지키면서 업무율을 높이는 작업들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런 개별적인 별도의 뭐 외부 서비스를 갖다가 끼워 넣거나 워크플로우를 딱 정해진 틀 안에서 하다 보면 이 자동화에 하는 거에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우리가 만들어 버리자. 이 컨셉이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은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서 이런 워크플로우의 완결성을 높여서 실제 이 AI 적용했을 때 시간 비용의 절감의 효과를 명확히 가져오자. 이런 컨셉이 바로 이제 3단계 AI 기술 도입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1단계, 2단계 이렇게 진입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빅테크에서는 이미 3단계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고, 3단계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 남는 잉여 인력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해고가 절 미국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기업 AI 기술 도입하는 것도 빈익도 부익부가 너무나 명확한데요. 이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가장 열심히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경쟁력이 없거나 중간에 있는 회사들은 현재 무슨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2월 달부터 이 강의를 좀 온라인으로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2월 첫 번째 주에 저희 회사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개발 툴이 있는데 이 개발 툴 개발하는데 실제 사람을 4명이나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도 개발하고 백엔드 개발하고 뭐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협업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올해 5월 달 이 바이브 코딩이 또 한 번 진화하고 올해 9월 달에 진짜 강력한 바이브 코딩 그리고 현재는 더욱더 강력해진 바이브 코딩 생태계를 통해서 현재는 이 프로젝트를 전부 다 한 명의 프로젝트 관리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자가 실제 디테일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리자의 역할은 AI 기획자 AI한테 어떤 업무를 시킬지를 정리하고요. 기획 AI가 이거를 설계를 하면 디자이너 AI가 뭐 프론트나 이런 걸 만들어주고 이걸 다시 개발자 AI가 프론트 백엔드나 알고리즘 만들고 다시 테스트 AI가 이거를 그 안정성을 체크하는 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자들이 저희 핵심 제품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조직에서도 이런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현재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이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가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동시다발로 여러 개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개발자 회사의 개발자는 많지는 않지만 1인 최소 N 프로젝트 형태로 바뀌어서 이제는 개발자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 근본적인 바뀐 거에서 엄청난 시간 비용 혁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AI 서비스를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획자 AI, 디자이너 AI, 개발자 AI, 테스터 AI에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개발하는데 제가 한 달에 투입되는 비용은 하나의 상용 소프트 수준의 소프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기존의 최저임금 계산에도 최소 2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비용 대비 생산성은 엄청나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제 앞으로는 바이브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거의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내년 9월부터 물리학 박사를 팔겠다고 했죠. 그럼 물리학 박사를 도입한 물리학 혁신 사례가 등장할 것 같고요. 마케팅에 마케팅 전문 AI가 투입되면서 완전 다른 지금은 내가 챗GPT로 이미지 만들고 챗GPT로 카피라이터 써갖고 뭐 어디다 올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하면 그게 아니라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AI들이 쫙 한 팀을 만들고 그 팀 만든 데가 들어가서 내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만 잘하면 이 팀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런 식의 좀 AI 도입을 통해서 기존 이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는 사람 중심의 좋은 인재를 채용해서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팀 업무, 조직을 키워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AI를 도입하고 AI를 조직에 투입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에이전트로 만들어진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업무 수행 방식이 개인 단위, 팀 단위, 조직 단위가 진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올해 1년 동안 저희 조직에서도 사실 이런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비즈니스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AI for PM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AI 에이전틱 시대의 경쟁력으로서 여전히 사람 중심의, 특히 리더 중심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리더, 팀을 중심한 업무 처리는 유효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AI 에이전트 팀원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사람과 AI 협업을 통해서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25년도가 AI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 혁신, 그중에서도 바이브 코딩이라든지 그중에서도 LLM이 추론 능력을 가져서 수능 만점을 맞는다든지 이런 엄청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25년도에 제 소감은,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아, 이런 게 곧 나오겠구나. 나왔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26년도에는 이런 기술 혁신에 올라타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AI4 PM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12월 12일 날 금요일 날이 EPM 콩그레스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오전 세션에 이제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에서는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기술의 변화가 있었고 이런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26년도 이후에 펼쳐질 에이전틱 AI 시대에 어떻게 AI for PM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성과나 방향성에 대한 그거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은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세미나를 좀 진행했는데요. 기술 변화가 정말 빠르다는 걸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고, 저 스스로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와 많은 내용들을 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12월 12일 날 좀 뵙고 좀 더 자세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12월 12일 날 오프라인 현장에 오셔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